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4월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 미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4월이 찾아왔습니다. 여튼 뭐 그단 별거 없으셨죠? 지금 4월이 맞나요, 이게? 녹음 날짜는 4월이 아니에요. 근데 4월에 나가죠. 아니, 근데 날씨 꼬라지가 이게 4월인지, 여름인지. 2월인지, 6월인지. 그렇긴 해요. 요즘 날씨가 뭐 많이 화창해지고 풀리긴 했는데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저희가 녹음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날짜가 3월 27일 날 저희가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산불이 제가 아주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빠른 진화가 돼서 걱정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제 슬슬 종말론자 한 명쯤 나올 때 되는데 말이죠. 지금 바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종말론. 노스트라다무스요? 올해 어떻게 네. 7월입니까? 8월입니까? 언제 망해요? 그 Y2K라든지. 그러니까요. 이게 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요 근래 유튜브에 그렇게 디스토피아 영화 그 해석해주시는 분들 영상들이 그렇게 뜨더라고요.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쵸. 알고리즘이 거기로 갔다 이거죠. 그쵸. 노선을 글로 확 틀어버린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에 앞서서 오늘도 멋지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멋지게 시작할 게 뭐가 있나요? 광고 타임입니다. 듣고 오시죠.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자, 레트로 피플입니다. 자, 오랜만에 메인 스테이지로 찾아왔습니다. 야, 오랜만이에요, 메인 스테이지 정말. 진짜 작년 10월에 용호권 투였나요?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메인 스테이지 찾아올 기회가 정말 많이 없었는데 그렇죠. 하도 쫓기다 보니까 오늘은 다행히 각자의 게임이 맞는 것들을 발견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2001년에 발매했던 역전재판입니다. 이 게임도 저희가 몇 번 코멘트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드디어 이 게임을 저희가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게임 설명 우리 AI 언니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인 역전재판은 2001년 10월 12일에 캡콤에서 출시된 어드벤처 게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인 주인공 나루호도 류이치가 여러 사건을 맡게 되고 이를 해결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법정을 무대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추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사건마다 반전이 존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논리적 사고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법정 추리와 퍼즐 요소가 게임의 주된 구성으로 대화 중에 등장하는 반전과 추리 요소는 게임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며 사건마다 등장하는 반전이 게임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은 본 작품은 게임 보이 어드밴스로 최초 발매되었으며 이후 닌텐도 DS, 닌텐도 3DS, iOS,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테이션 4, 스위치, 스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매되었습니다. 자,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역전재판. 이게 뭐 이제 이 IP 자체가 워낙 유명한 캡콤의 또 다른 IP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쯤은 해보시진 않으셨어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어느 순간 또 인터넷 세대가 밈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 이게 또 굉장히 받아라! 짤이 또 됐던 적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게임은 몰라도 그 요거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속에서 발견한 역전재판입니다. 각자의 시대 속에서 발견했던 역전재판 어떻게 봤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짧을 것 같아서 저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참고로 이거를 발매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게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게임이 2001년에 발매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게임기가 없었고요. 그 게임기는 없었고요. 그렇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몰랐습니다.
네, 보통 이게 먼저 소개로 나왔겠지만 2001년도잖아요. 네. 그때 당시 한국에서 GBA 갖고 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잘 사는 집이죠. 잘 사는 저는 GBA를 나중에 이제 알바에서 중고로 샀긴 했는데 사실 이 게임을 그때도 몰랐어요. GBA를 할 때도 그때도 몰랐고 저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스트리트 파이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리바이벌이라고 그래픽 리바이벌에서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GBA 작품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데 그래픽이 되게 리니얼돼서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재밌게 했고 그다음 뭐 닌텐도니까 당연히 마리오 시리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숨겨진 명작이죠. 그때 한급파를 안 산 게 진짜 아쉽긴 한데 지금도 정말 천추한인데 그 드래곤볼 횡스크롤 버전 있어요. 그 유년기 시절을 다뤘던 드래곤볼 횡스크롤 버전이 있어요. 그 GBA로요? 네, 반프레스톤가 거기서 나왔던 거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굉장히 의외로 재밌거든요. 그때 또 그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에는 사실 이 게임을 몰랐습니다. 역전재판.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본 적은 있을 수 있는데 정작 이 게임을 몰랐고 무려 2010년도 무렵에 그때서야 알았어요. 요게 그때 이제 스물스물 뭔가 이제 시리즈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뭐야 싶으면서 봤는데 그때도 사실은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흐름이 저한테는 플스2에서 플스3 넘어가는 시기랑 많이 겹치고 당연히 이제 그 플스 게임 기준에서는 3 초반 전까지 보면 플스의 황금기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1에서 2에 넘어갔던 그 장대한 시간과 플스2라는 역대에 건출한 기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플스2는 지금으로 따지면 닌텐도 스위치 같은 포지션이긴 해요. 그렇죠. 메이저 마이너 할 것 없이 모든 게임사에서 게임들을 다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분수였어요, 분수. 그냥 게임이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딱 그거 하나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특히나 그 만화, 게임 그런 거 광고가 되게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플스는 제 기억에 어릴 때 분명히 TV 광고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쵸. 한국에서 그때 방영해주는. 그 광고 자체보다도 한국에서 방영해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광고 모델이 송강호 씨였어요. 그때 당시에. 에? 송강호 씨가 광고 모델이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냐?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거에서 야 이게 플스2라는 거야 하면서 막 하면서 막 기계 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송강호 씨가 굉장히 라이징한 배우셨는데 그쵸. 그때 그 사람을 기용해서 게임기 광고를 냈다 이러면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저게 뭐야 이러면서 왔어요. 일반 대중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매니아들은 야 플스가 우리나라에서 배우를 섭외해서 광고를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같은 세대에 있었는데도 송강호 씨가 모델이었다고요? 아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있어요. 송강호 배우를 떠나서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요. 캡콤이 이제 한국어를 좀 해주는 편이긴 한데 야 이렇게까지 그냥 딱 집어서 해주더라고요. 네, 한국어 무조건이지 막 이러면서 해주는 느낌이라. 약간 일본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일본 컨텐츠가 어쨌든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다 쳐도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일본에서 한국만큼 가까운 게 예. 없죠. 문화권으로 쳤을 때 가까운 나라가 없거든요. 이게 중국만 가도 다르고 동남아만 가도 엄청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깝게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든 싫든 간에. 뭐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죠. 게다가 뭐 두 나라는 참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인연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2위인 이유를 지금 로치 씨 얘기해서 좀 숟가락 하나 얹으면은 그 역전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 격투 시뮬레이션이나 뭐 RTS 그런 장르가 아니잖아요. 근데 딱 서순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맞춰가는 퍼즐 맞추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임인데 그게 이제 언어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보통 책을 보더라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의미랑 좀 상황 뉘앙스가 다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영화 자막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어느 정도 동아시아권의 국가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맞물려서 그래서 국내 유저들이 조금 더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런 게 시너지를 조금 더 발휘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 그러면은 이제 카르마 씨는 어떻게 이걸 접하셨는지. 저는 이때 당시는 일단은 항상 오락실로 출근했기 때문에 못 봤었고요. 아. 나중에 지나서 이제 컴퓨터에 GBA 파일을 아, 실행해서 그때 그렇게 이제 했었죠. 에뮬로 시작했구나. 예, 에뮬로 돌린 사람입니다. 근데 좀, 그때 처음 했을 때는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런 게임을 전혀 안 했었고, 한참 한국에서 광고하던 레이튼 교수 시리즈도 안 했다 보니까. 아, 레이팅 교수가 그때 예, 많이 물론 맞아요. 그 레이튼 교수는 추리물이 아닙니다. 두뇌 개발 게임인데. 아, 근데 뭐, 나중에 그 컨셉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두 회사가 콜라보를 했죠. 아, 그쵸. 레이튼 교수와 역전재판 해가지고,
실제로 나왔죠. 아니, 그게 웃긴 이름입니까? 아니 그 근데 조금 미묘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아, 그 두 개가 미묘했다. 저도 네. 둘 다 해본 입장에서 좀 미묘한 게 맞아요. 저는 오히려 나중 가서 레이튼 교수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랑 좀 비슷한 수순인 것 같은데 로치. 그리고 실제로 이 게임기가 GBA에서 그다음에 닌텐도로 또 그 시리즈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자료조사하다 보니까 이식작자 현재 이제 이식한 작품들이 대부분 닌텐도 쪽에서 있었던 거를 기준으로 이식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저도 레이튼 교수를 한번 건드려봤는데 너무 심심해서 못 건드렸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되게 뭔가 게임을 하면서 소설책 읽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재밌게 했었어요. 뭐 실제로도 코난이나 김전일이나 탐정학원 Q 같은 추리물도 좋아했었다 보니까 네, 그걸 게임으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인방으로 처음 접했어요. 인방. 저는 옛날에 아프리카 시절에 그 대도서관님이라고 그분이 뭐 이제 유명하시죠, 맞아요. 그분. 네. 이분이 스트리밍을 할 때 그걸로 봤는데 정확하게는 아프리카로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녹화된 걸로 봤는데 그때 입문을 했죠. 근데 이제 배경이나 그 도트 감성이나 이런 게 좀 이쁜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걸로 입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살인 사건이 나오고 뭐 이런 게임이긴 한데 그럼에도 색감이 뭐 진구지사부로 시리즈나 뭐 아니면 여타 일본형 배경의 게임 중에서 뭐 그런 것들 중에서는 되게 이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호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1편을 최고라고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1편도 할만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많이 좋아했었고 게임 내 분위기 자체가 약간 코난처럼 좀 일상적인 느낌이 좀 강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모바일 게임으로 했어요 이거를. 맞아요. 이거 넥슨에서 나왔었어요. 예. 맞아요. 모바일 게임으로 아이폰을 제가 쓸 때는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 게임을 했었는데 워낙에 코난이나 김전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재판 뭐지 하고서는 했던 게임이었는데 좀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안에 이 게임을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시나리오만 따지면 그쵸. 플레이 타임은 뭐 하루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지가 않아서. 정도라서. 근데 저도 이거를 그 제대로 클리어는 나중에 iOS로 나왔을 때 했거든요. 근데 그때 1, 2, 3을 한 번에 다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1편을 그때 약간 쩌리로 보긴 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1편이 쩔이라고? 이게 나중에 2, 3편 가면 분량이 확 많아지니까. 맞아요. 길어져요 그렇죠. 게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긴 하죠. 예, 그래서 약간 1편이 쩌리가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1편만 했었던 당시였다, 1편만 했다 보니까 1편이 근데 잘 만들긴 했어요. 이게 물론 그 후대 나온 작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볼륨이 작고 뭐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되게 잘 끌어왔다고 해야 되나? 이 시리즈가 가면 좀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 중도 조절을 되게 잘하게 초반에 좀 라이트하게 잡았다는 느낌이거든요. 1편 자체가.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 게 2, 3이랑 비교해서 약간 사이드인 거지 4, 5, 6에 비하면 저는 1을 더 쳐주거든요. 뭐 어쨌든 뭐 오늘은 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시각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역전 재판입니다. 자, 각자가 이 게임의 시각적인 부분을 좀 관찰을 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방금 이제 어떻게 뭐 iOS로 플레이를 하셨다, 뭐 JBA로 어떻게 나중에 하게 되셨다, 그다음 뭐 마찬가지로 iOS를 하셨다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본 거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초반에 이제 이 게임을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플레이를 좀 요청을 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그때 이제 로치 씨 거에 아이패드로 제가 플레이를 잠깐 해보다가 어떻게 모종의 사정들에 의해서 그거를 좀 잠깐 홀드를 시키고자 안 하다가 요번에 이걸 한다고 해서 플스 버전으로 나왔던 나로도 셀렉션으로 해봤거든요. 그거는 약간 이제 요즘 해상도에 맞게 좀 그래픽을 리파인을 했다기보다는 해상도를 좀 올린 거죠. 그렇죠. 사실 해보니까는 뭐 옛날 게임 느낌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그래픽이 업스케일 된 정도밖에 안 돼서 크게 뭐 와닿은 건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건 그냥 평이하다였어요. 평이하다. 뭐 당시 하드 성능을 고려해도 게임이 간결한 느낌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스펙이나 프레임으로 나왔던 게임들도 분명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뭐 대단하게 스펙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그냥 이 정도면 평이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실은 뒤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개발 과정에 이 정도의 느낌을 상정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강하긴 했어요. 이게 뭐 나중에 돼서 그래픽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이 정도 느낌의 그래픽
을 기반으로 게임의 플레이를 담자라고 아예 기획이 상정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목적을 전달한다는 관점에서만 이걸 포커스를 놓고 보면은 저는 이 게임은 성공적으로 비주얼을 잘 구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이제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요거 프로듀서 하신 분이 원래는 그 미카미 신지 씨. 미카미 신지 네, 미카미 신지 씨가 이제 디노 크라이시스 개발할 때 이분이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개발하고 나서 미카미 신지 씨가 자 고생했다. 너 원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 어떻게 어떤 거 만들어 볼래 해서 이제 팀을 이제 꾸려가지고 만들었다는데 물론 이제 미카미 신지 씨가 게임을 만들 때 구성보다는 좀 더 많아졌다고 해요. 많이 힘을 써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그 메인 작품을 만든다거나 뭔가 대작을 상정하고 만든다거나 예산에 기합을 주고 만드는 게임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상. 물론 이제 돈이 안 든 건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탐정물이고 추리물이고 그냥 인터랙티브한 게임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게 돈이 되겠어라는 느낌으로 연출하는 거예요. 게다가 변호사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라는 개념이니까 아마 캡콤 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 여러 게임들이 있었겠죠. 바이오하자드 1 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런 걸 만들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룡 나온 뭐 공룡판 바이오하자드 만든다니까 이런 거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걸 전국 시대로 옮겨놓고 귀무자 같은 거 만들면 이런 거 만들겠다고? 라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도 아마 그렇게 아마 풀이가 됐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게임에 대한 것이 승인이 나고 뭐 이렇게 갔을 때 아마 테마만 따지면 이 게임의 테마만 따지면 냉정하게 안 팔릴 게임 소재이긴 해요. 느낌상. 뭐 진쿠치 사부로 같은 시리즈는 대표적으로 이 게임과 가장 극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이 라이트닝 노벨 소설 같은 경우나 이런 이 사운드 노벨 같은 경우는 춘소프트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마다치의 밤이라든지 뭐 제철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했는데 그게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작품을 캡콤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캡콤도 약간 끼워 팔기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또 되겠냐라는 느낌일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모두 다 고려해서 이 시각적인 걸 봤을 때는 그냥 이 예산과 이 흐름과 이 게임의 틀을 담아내기엔 적절한 구조였다. 라고 생각해요.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쿨이죠. 그냥 그걸로 해소할 수 있죠. 쿨이죠. 이게 뭐 GBA 때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상정하고 보면은 그냥 제일 적정한 리소스로 잘 만든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포지셔닝이 기가 막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느낀 게 게임이 요즘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게임 회사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정량적인 판단을 따지고 봤을 때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래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엔진 좋은 거 갖다가 사람 이빨에 들여다가 좋은 퀄리티 쫙 뽑아내서 보여주면 아 우리 그래픽 기가 막히지 우리 게임 죽이지 라고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표는 그래픽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이 사운드가 뭐 아 이게 무슨 공간 음향을 활용해서 7.1이 뽑아져 나오는데 이거 누가 신경 쓸까요 요즘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보여지는 게 그냥 이펙트가 가장 세죠. 그러면 그래픽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떼놓고 봤을 때 그래픽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게임은 사실. 제가 항상 주창하는 게 닌텐도 철학하고 좀 일맥상통해요. 게임이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은 시시해 보이는 그래픽이지만 재미적인 부분은 이게 나중에 얘기할 거였지만 재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래픽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의견이긴 약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되게 딱 적당히 잘 써먹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캡콤에 제가 많이 했었던 게임에서 비교하면 롱맨 X 시리즈랑 6가 있어요. X5랑 X6 사이에 나온 게 이제 역전재판인데 만약에 이거를 그런 게임들이랑 똑같이 만약에 역전재판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재밌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나? 내지는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전 이게 시각적으로 꽤 많이 잘 써먹었다고 개발비 나름 잘 뽑아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대표적으로 장면들이 이게 되게 쉽게 표현하면 복붙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소스는 네.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해서 입히는. 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가 뭐 맨날 새로운 이펙트나 그런 걸 만들 필요도 없이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같은 것만 예전에 보더라도 항상 같은 효과음, 같은 이제 상황에서 그런 거 해도 뭐 저 해골 표시 맨날 저기 나피디는 땡만 해 이러진 않았잖아요. 딱 그게 적절하게 치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 딱 좋은 예시가 역전재판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좀 이어받으면은 저는 이 게임의 포지션이 기가 막힌 게 뭐였냐고 생각하면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추리물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색감이 되게 어둡거든요. 맞아요. 색감이 막 엄청. 김전일 막 탐정학원 큐 뭐 이게 만화에서나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진구지 사부로 아니면은 뭐 진짜 추리 소설 뭐 어디 뭐 관 시리즈 뭐 이런 것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뭐 엄청 헤비하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 중에서 뭐 카마다치의 밤이라든지 제철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제철초는 거의 사운드 노벨의 시초잖아요. 슈퍼 패미컴 나올 때. 그때는 보면은 검은색 바탕에 약간의 그 진짜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이미지만 있고 글씨만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약간 공포물 같은 느낌 주고 진쿠치 사부로는 워낙 유명한 밈이죠. 게이머들 사이에서.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드보일드 하죠. 예, 그냥 하드보일드 자체거든요. 약간 카우보이 비밥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무겁고 어둡고 진중하고 막 예. 오히려 나중에 진쿠치 사부로가 약간 라이트하게 좀 변모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어찌 보면 또 이 역전재판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새 코난을 보면은 이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근데 2001년도에 코난을 보면 그 생각 쏙 들어가요. 이 진짜 헤비합니다. 이기아리. 난 이승. 여기 이가 있어요. 나는 아까 그 코난 얘기할 때 느꼈던 건데 이건 코난이랑 비교하면 안 돼. 왜냐면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아이고 저기 시각적인 얘기 하려다 보니까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스토리도 보면은 진국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게 오프닝 이게 1편에 아우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어. 갑자기 이하리 아니 얘기하실 거 빨리 끝내시라고요. 저 다음 아니 얘기해야 얼마나 되니까. 답답했길래 그랬겠어요 나도. 여기서 제시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도 그렇게 준비가 가요. 반론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고 이게 있어요. 코난이랑 비교할 게 못한 게 뭐냐면 코난이 이제 그런 게 보기에 옴니버스식이라고 해서 그 매 1화마다 그 스토리가 안 이어지는 대부분의 구성인데 이거는 보면 다 이어져요. 그렇잖아. 조금씩 이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1편 기준은 보더라도 얘가 애시당초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가 거기 튜토리얼에 나와요. 그 정도로 서진인데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오히려 코난 쪽에서 반박을 할 게 코난이야말로 옴니버스 같지만 옴니버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코난 같은 경우에도 그 애니 오리지널이 옴니버스인 거지 만화책이랑 이걸로 보면 만화책은 검은 보면은 조직 짜물러. 옴니버스가 아니긴 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게 그때 한 2000년도 초반까지 코난은 그 미술관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거의 김전일 뺨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금 아까 로치 씨가 그랬잖아. 요즘 코난이 지금 역전재판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더 원류로 가면은 국내로 치면은 뭐 수사반장이라든지 이런 드라마가 있었고 일본으로 치면 춤추는 대소산도선 같은 일드가 있었듯이 그런 느낌으로 라이트하게 간다는 느낌이지 어차피 코난이고 역전재판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파생작품 중 하나 요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싸우는 겁니다. 아유, 야, 불길이 아주 그냥 쏟는구만. 자,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뜨끈뜨끈하다 그냥. 그 일본 열기가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 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약간 경찰들이나 아니면 법조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예로부터 인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 옛날 얘기로 갔을 때 로봇 만화 중에 K캅스 있었듯이. K캅스는 로봇가 멋있는 거고 그 용자 시리즈물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걸 로봇으로서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때 보면은 그 이름이 안 떠오르냐. 남자예요. 그게 로봇물 단순 로봇물도 아니고 그 딱 로봇이라는 그 개체가 잠깐만요. 근데 전대물이라니 듣고 넘겼어. 내가 용자물이라 아니 전대물이라고 님 말고요. 저쪽에서요. 용자물이라고 해주세요. 맞죠? 용자물은 맞지. 뭐 아무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싸우는 겁니다. 진짜 혼난 겁니다. 저희는 좀 시각적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용자물까지 시각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요. 이제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좀 만화책 보는 느낌으로 아까 전부터 계속 만화책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진짜 쉽게 접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 좀 그러니까 엄청 막 정신없이 막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특히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이 작은 화면 안에서 볼 때가 굉장히 그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게임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내 캐릭터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진짜 만화책 넘기듯이 옛날에 우리 프린세스 메이커나 뭐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두 분도 메모리얼처럼 간단한 아버지가 그림들을 아니라니까. 이거 정재현 이씨,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남자친구라고 몇 번 얘기해. 그때는 동창생이었겠지. 이제는 그러니까 뭐야 임마? 이따 이거 봐. 땅땅땅 조용. 아무튼. 더 이상 스튜디오에서 허락을 일으키면 아무튼 그런 간결한 걸로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편해서 그래서 좀 집중해서 끝까지 한 번에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이상 끝입니다. 저도 이게 한 가지 좀 얻자면 아까 로치 씨가 이 게임을 처음 봤던 게 저기 그 유명 크리에이터분 유튜브 방송 보고라고 하셨잖아요. 되게 이게 시각적으로 좋다고 좀 생각되는 게 이미 그 없어진 보라색 채널 있잖아요. 아, 예. 보라색 방송국. 예. 그게 아직 살아있을 당시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로도 컬렉션이 아마 스팀으로도 나왔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예, 이거 맞아요. 꽤 됐죠. 그러니까 나온 지. 그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심심치하게 저기 열대우림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번개 쏘이는 뭐 그런 데라던가 가면은 종종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더라고요. 아, 치지지직. 그리고 열대우림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린 거잖아. 너 모르냐고요. 비누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얘 열대우림이겠어. 그 열대우림에 뭐 있어요? 정글? 그 정글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 나무로 이루어져 있잖아. 숲이잖아. 산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네, 오늘도 산으로 가는 방송 레트로피플 듣고 있습니다. 야, 이걸 내가 오랜만에 한다 진짜.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폭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묶어서 하겠습니다. 게임과 재미를 알아보는 역전재판입니다. 각자가 게임에서 느낀 재미 그리고 게임성 부분들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첫 발매 당시가 아닌 뒤에 말씀드린 대로 나루오도 셀렉션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했던 기준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이 발매했을 때 이걸 태초부터 알고 했다고 해도 과연 동일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텐 지루했어요. 네, 저한테는 꽤 지루했고. 근데 생각보다 지루하긴 해요. 왜냐하면 스토리 구성을 온전히 따라가줘야 된다는 점, 이 상황에 대한 제약사항이 많은 거, 유저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봤자 이동조사, 제시, 반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선호하는 형태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책은 책으로 보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관점이라면 이 게임은 이게 게임이야. 뭘 하는 이 게임 맞아? 라고 생각 정도 약간 속박당하면서 하는 게임이랄까? 모르겠다는 느낌이 강했고, 그 다음에 챕터를 거듭할수 있게 5챕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렇죠. 결론적으로 확장까지 포함해서는 1편은 총 5장의 챕터인데, 이게 이제 거듭할수록 반복 조사랑 반복 과정이 너무 많아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노가다로 비춰질 수 있다, 느낌이. 왜냐면 이제 다른 게임의 노가다라면 어쨌든 내가 뭔가 물리적으로 캐릭터를 이동해서 가서 이걸 또 하고 있어 하더라도 뭔가 하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바뀌면서 왔다 갔다 막 이러니까 이걸 내가 스토리 좀 보자고 이걸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요즘에 다시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뺑뺑이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뺑뺑이 하다가 해금되는 시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맞아요. 이게 스토리를 모르면서 하나씩 탁 풀어가는 느낌에서는 좀 늘어진다라는 판단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토리에 대해서만큼은 얘기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웠고 짜임새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본격적인 챕터는 사실상 2챕터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작부터 반전 요소가 빡 나와버리죠. 첫 번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갑자기 이제 죽으면서 시작되는 이 전개 자체가 물론 이제 2챕터 다 해보고 나서 이게 무슨 논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반전을 때리고 간다고? 이거 좀 굉장히 스토리상에서 노림수를 줬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주고 가네라는 느낌을 줄 만큼 이거 임팩트 센데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좀 신선했고 나름의 이제 전 플레이를 다 해본 다음에 알 수 있는 기승전결의 구조가 탄탄하게 보였어요. 꽤 이 작품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플롯 쪽심이 되는 게임답게 그거를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게임은 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미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저 스스로한테는 이 게임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있냐라는 거는 동의할 수 있다. 초대작이 나왔을 때 판매 캐치프레이즈가 엄마도 할 수 있는 추리 게임이었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이건 충분히 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그렇죠, 게임을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이 게임을 계속 만작거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충분히 익히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 점은 뭐 다른 이후의 시리즈들은 뭐 저희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이제 이야기가 많아지고 플롯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겠지만 그 자체의 맥락만 놓고 보면은 원만큼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추리 게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말 잘 담은 작품이라고 저는 판단은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게 이 게임이 엄마가 했을 때도 피나 뭐 시체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 거부감이 들 수준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코난 정도만 돼도 저 애들 봐도 돼? 약간 요런 수준의 그게 있었거든요. 그치. 그거는 맞죠. 대한민국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일본이라면 그 정도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적어도 역전 재판은 괜찮을 것 같아요. 1편 기준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캐릭터적인 디자인도 그거에 좀 잘 맞춰서 결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일본 센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싶은 게 있는 게 번역된 기준으로 하니까 아니 일개 검사가 재판장한테 반말을 짓거리는 그런 번역을 해놨던데 보니까 그 미치루기인가요? 하여튼 그 상대편 검사. 그쵸. 뭐 그 일본에서는 뭐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와 뭐 판사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고증을 따지면은 지는 게 그렇죠. 그 변호사가 수사관 역할이랑 그 변호인 역할이랑 행정 절차 밟는 그런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 애시당초 세계관에서 이게 범죄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법정인 거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직일 텐데 저게 말이 되나? 아니 그 이세훈은 사실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경찰인데 경찰이 그냥 그 과수연 이상을 못 해요. 그냥 분석만 하는 사람들이지 뭐가 없어요. 그냥 검사가 잡으라면 잡어. 뭐 변호인이 놔주라면 놔줘. 뭐 판사가 들어오라면 들어와. 이거밖에 안 해요. 이게 제일 말이 안 되거든요. 이있음 그것이 NPC니까. 저는 그것까지밖에 모르겠구만. 이러면서 그냥 끝나잖아. 걔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거기는 지휘체계가 검사한테 있어서 그래. 네. 수사권 자체가 검사가 위주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다 검사가 지시 내리잖아요. 아니 이 무슨 검수한박도 아마 일본의 어느 정도의 그런 법무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조금 돌아가지 않을까요? 뭐 그렇지 사실성은 않을까요? 뭐 일본 내 법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캡콤이 그런 부분을 알아서 고맙다는 부분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나로도 셀렉션은 사실상 음성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이있음 요 정도밖에 없는데 그냥 띠리리리릭 네. 이거밖에 안 돼. 그 이있음조차도 이번에 나로도 셀렉션을 해보니까 그것마저도 한국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신기했어요. 그거랑 또 이제 받아라도 한국어고. 그러니까 그 끝나고 말하는 예. 것들은 이거 고맙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블리자드에서 그렇게 해줬듯이 이번에는 역전 재판이 아니었나. 이있음 저는 나루도 셀렉션이 좀 별로였어요. 이게 약간 도트 게임으로 할 때 이 감성하고 그 4K 안티 엘리어싱까지 된 이 게임하고는 그 감성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 도트 때는 예뻐 보였던 게 갑자기 UHD 화질로 오니까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없지 보였다.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게임보이 그래픽이나 iOS 그래픽을 볼 땐 아기자기하고 되게 귀엽고 이뻐 보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갑자기 4K 모니터로 보려니까 이거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안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보일 테니. 보이고 이 그래픽을 보니까 오히려 별론데 그냥 도트로 보지. 그쵸. 그거는 이제 그 발달에 맞춰서 같이 이게 그래픽이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안 좋아진 같이 개발이 안 된 게 문제인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감성만 생각하면은 오히려 도트 버전을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이있음 그게 바로 꿀빠는 전략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 포팅해놓고 팔아먹으면은 달달하거든요. 아니면 그것이 달달한 전략인 거지. 한번 팔아먹을 때 쫙쫙 팔아먹어야지.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20년 지난 게임을 포팅 좀 했다고 원가 거의 4만 원을 받아먹었거든요. 그렇지. 요즘에 판매 전략이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팔아먹으면 얼마나 좋아.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냥 간단하게 잘 팔아먹는 거지. 쭉쭉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 iOS로 살 때 몇천 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저 오면서 역전재판이 iOS에도 계속 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33,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그 나로도 셀렉션으로만 파니까 그렇게 그래서 팔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는 다행히 이번에 플레이를 할 때 그 PSN 플러스 회원 있잖아요. 네네. 그 에센셜 이상으로 하면 이제 게임을 이제 해보시는 게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번에 걸려 있었어가지고 딱 방송 준비 기간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아다리가 딱 시간이. 그래서 그때 깔끔하게 싹 해가지고 클리어해버리고 그냥 끝냈습니까? 말았습니다. 예. 저도 스팀 세일 엄청 세게 할 때 거의 10,000원 초반대 그렇게 사가지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치 씨가 그때 6,000원 주고 샀을 때는 한 게임 하나였고 지금은 3편 동봉이잖아. 그치. 그런가? 그렇긴 해요. 그치. 맞아요. 나로도 그렇죠. 셀렉션이 다, 그러니까 다 1, 2, 3가 들어가 다 들어가 있고 근데 다 제가 게임이 다 들어가는 기억이 거죠. 좀 희미한데 제가 1, 2, 3를 한 방에 다 하긴 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랑 노치 씨가 옛날에 했었을 때는 이때는 역전 재판이 1, 2, 3가 다 있었는데 그때는 유료가 아니었었을 거예요. 내 아마 기억에 개별 판매로 들어갔을 거예요. 원 따로, 투 따로, 쓰리 따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 네. 기억이 네. 희미해요. 원 따로 해서 쭉 들어가고, 투 따로. 이것도 되게 옛날 얘기여서 지금 로치 씨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정수. 정수. 근데 재판관 아저씨 너무 줏대가 없어. 아니 약간 그냥 그 개모임 와가지고 어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느낌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어? 약간 이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설정상 보면 그분이요 판결은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판결은 기가 막히게. 판결은 기가 그러니까, 막힌데. 그러니까 너무- 마을 이장님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판사가 좀 권위가 있으려면 형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죄 무죄만 따지니까 이게 그냥 동네 이장님 같은 느낌을 그래도 이분이 마녀 재판은 안 했대잖아요. 뭐 그렇긴 해요. 얘기는 끝까지 들어주긴 하셨어. 항상 기회를 줬어. 그리고 나로 오도군 하실 말 있으십니까? 그렇지. 나름 할 말은 또 듣게 해줘. 근데 참 좋은 이름들이 부분이야. 너무 재밌어. 나루호도, 야하리. 이거 갖고 앞에서 말장난을 한번 하거든요. 그쵸. 근데 모든 사건은 이거는 역시 야하리. 야하리 이러는데 그 1편의 챕터 1을 끝날 때 보면은 그 같이 다니는 사수가 말장난을 해요. 이 이름을 가지고. 근데 이 말장난이 이 일본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말장난이어가지고. 아 그쵸.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은 이거 살짝 조금 알아듣기 쉽게 뭔가 해놓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사실 하더라고요. 번역본에서 그 캐릭터성만 어느 정도 번역을 좀 신경 써줬다? 뭐 이 정도 빼고는 사실은 그 특유의 개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그렇긴 그냥 하죠. 무난하게 가더라고요, 네, 번역이. 이 근데- 언어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 버릴 수가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무래도 글에는. 이름 자체를 역시나 씨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루오도라는 거를 좀 단어적인 걸 알고 있으면 근데 뭐 모르는 분들은 모르죠. 저도 아예. 야하리는 뭐예요? 그럼 야하리가 역시나. 역시. 역시 나루오도 역시 나루오도는 역시나. 아. 야하리도 역시, 야빠리도 역시인데 아. 이걸로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씬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조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번역을 제대로 맛깔나게 하려면 번역 난이도가 급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못 살린 게 조금 재미적인 요소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쉽긴 하죠. 말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 작업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특유의 그 게임적인 재미에 담보되는 부분들이 잘 살아나야 재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기소를 되게 좋아하는데 매기소에서 제일 대표적인 대사 중에서 좋은 센스다라는 게 있어요. 이 센스다. 이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좋은 센스다가 맞고 일본어는 이 센스다. 그럼 이게 딱 맞아야 뜻이. 근데 이걸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가 이게 되게 곤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유어 프리티그 이걸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나 기다리겠군. 이건데 이제 마타세타나 이게 일본어로서는 가장 히트를 쳤는데 이제 이거 영문 버전을 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왔죠. 캡처 웨이팅 헐 이걸로 나왔는데 그만큼 그 게임에서 주는 상징적인 대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작품에서 풍겨져오는 특유의 그 언어적 유기를 확실히 좀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역으로 따졌을 때 뭐 우리나라 기생충 많이 흥행했을 때 보면은 그 봉준호 감독의 언어적 유기나 재미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것들을 살리는 게 또 잘 살렸겠지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아쉽네라고 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 얘기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일본 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말고 만화, 애니, 게임 이런 것들은 보통 실존 인물이나 이름을 잘 안 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진짜 실존 인물이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튀는 이름 써요. 예를 들면 뭐 나루토, 사스케, 뭐 이치고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으로 이제 일본에 진출할 때 로컬라이징을 하면서 너무 일본인스러운 이름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말장난이 재밌기도 하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를 들어
그 블락하이브라고 거기 이름이 막 준코 일본어 치면 저희들 엄마 세대에 제일 많은 이름이에요. 막 숫자 명자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나는 뭐 중간- 은숙 씨 약간 이런 난 중간 느낌의 노래방 이름으로 그렇게 떠오르지가 굉장히 않아. 많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일본 게임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름 진짜 많거든요. 일본어를 어차피 좀 많이 아시니까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나이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말한 대로 뭐 명자, 숙자, 옥자 같이 이제 60, 70년대 유명하신 이름이 있고 뭐 설인, 서연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한국에선 서윤, 그렇죠. 서윤, 도준 뭐 이런 도준이었죠? 것들이 이제 요즘 세대들이 많이 그 선호하는 부모들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일본도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어. 일본도 옛날에는 뭐 무슨 코, 약간 아. 이런 그 무슨 그럼 자, 준코나 이거 요코나 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준코, 요코, 사츠코, 그쵸. 사다코마저도 우리나라로 아, 치면 그렇구나. 뭐 명자, 숫자, 아, 말자. 말자. 아, 그게 그 정도 느낌인 자자의 거예요? 이름, 자가 아들 자자 써서 코라고 읽는 거여서 아, 그렇구나. 코라고 붙는 이름들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자 이름은 뭐 스케 들어가는 거. 뭐 이치로 지로는 유스케, 사스케. 이치로 지로 고로 뭐 이런 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런 식의 이치가 1이고 아, 그죠, 지가 그죠. 2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딱 8, 90년대 들어오면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이름들이 그냥 진짜 일본스러운 이름들 뭐 에미, 카오리, 세나 뭐 약간 이런 이름들이 조금 꾸준히 많이 있었는데 그치,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이럴 때 많이 나오는.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는 이름들이 어려워져요. 아, 어려워진다. 그 요즘 한창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영어식 이름 영어식 이름 한자로 맞아요. 바다 해자 써놓고 마린 뭐 이런 식 아니,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딱 그것도 그거 있잖아요. 문제인데. 다 아는 그거. 데스노트에 라이토. 야가미 라이토라던가. 그 나가미 라이토? 달자 쓰면은 츠키거든요. 그걸 써놓고 루나라고 읽는다던가 그런 것도 문제인데 아, 그 자기 전에- 자산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언어를 써놓고 그걸 영어식으로 읽어버리는구나. 네네 영어나 다른 나라 말로 읽어버리는 것도 문제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한자 이름 그러니까 그 읽으면 레이라예요. 네. 이름 자체는 네. 뭐 레이라 아니면은 그 영어 이름 같잖아요. 레이라 그걸 다 한자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표기를 하는 거죠. 아, 레이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야마모토 레이라 그러면 야마모토면 산본의 뭐 레이라인데 그러면 글자가 5글자의 영어가 되는 거고 아, 얘네들은 또 어. 음으로도 읽고 뜻으로도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만을 써놓으면 이 이름이 뭔지를 읽어버릴 수가 없어서 위에 무조건 다 요미가나가 다 붙어야 되는? 아,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김마이클 이렇게 짓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느낌이. 요즘 세대들의 트렌드라고 한다는 조금 게. 다른 게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단 한글로 적여놨는데 그 영어랑 좀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그런 그러니까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이름으로 썼는데 이거를 표시를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글이라는 편한 언어가 있으니 쓸 때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은 한글보다는 한자를 많이 쓰는 그쵸. 나라다 한자가 보니 많이 있죠. 모든 표시를 한자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이름을 강산이라고 짓고 그거를 갖다가 뭐 영어로 발음하는 거죠. 표기는 한국어고 발음은 또 영어로 해. 리버마운틴 그럼 이게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 이거야. 그런 식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준코라고 계속 준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사다코라고 하면은 일본은 옛날에 사다코라고 하면은 그게 고들정자에 뭐 아들 자자에서 쓴단 말이에요. 네. 사다코라고 읽을 수 있는데 사다가 테츠라고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름들 원래도 읽기가 어려웠던 이름들이었는데 아. 더 어려워져 버린 가뜩이나 거죠.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만든.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일상에서는 뭐 부르라는 대로 불러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공적인 데서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서류를 다들- 제출했는데 이름이 달라진다든가 뭐 아니면 범죄 현장에 연루가 됐는데 내가 이름이 달라서 뭐 나한테 지명이 온다든가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또 간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복잡하면서도 좀 어렵네요. 확실히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것들이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아,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들어갔네요. 근데 뭐 세대가 바뀌니까. 이름 하니까 떠오른 건데 여기에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상 나로도 컬렉션은 5장이지만 원래는 4장까지였잖아요. 5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5장은 원래-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나중에 아. 나중에. 5장은 그 아, 그쵸. 닌텐도 쪽에서 아. 올 때 됐고. 뭐 나중에 그 추가판으로 네네. 나온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마지막 보스의 성이 저기 카르마란 말이죠. 아, 그쵸.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해명 좀 하시죠. 이젠 말할 수 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놈은 없어. 그 혹시 그 뭐 일제시대 때 떨어진 뭐 예? 저기요. 저기 조상님까지 건드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어떻게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상님 건들기 있어? 그 90년대 노래 중에 라디오에 대해 카르마 폴리스라고 있는데 그것도 해명해 주시죠. 야, 그렇게 따지면은, 야, 내가 맨날 태국 갈 때마다 사오는 게 있단 말이야. 되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네. 향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 브랜드가 있어요. 초나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에센셜이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물에다 뿌려놓고 그걸 태우면 향이 나면서 이렇게 좀 심신정화나 뭐 이런 걸 뭐 도와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브랜드 제일 유명한 메뉴가 카르마야. 그러면 난 그거 살 때마다, 야, 얼마씩 떨어지나 이 생각하고 앉아있냐? 그러면 내가 쓰는 그것도, 내가 쓰는 바디워시랑 이런 것도 다 이름이 카마인데, 카르마인데? 야, 그렇게 따지면 카르마 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그러네. 잠깐만, 이거 예명이잖아! 그러니까 나무위키 논란 카르마 잠깐 예명 가지고 왜 이래! 갈마 대사와의 신부는 아무튼 그 얘기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장 보스가 사실상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검사가 어떻게 보면 그 이름대로 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건의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이름대로 업보에 쌓여서 그게 마지막에 딱 밝혀지지 않았나. 여기 검사들은 죄다 이 뽕이 엄청나가지고 이거 프릴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거의 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나중에 3편 가서 나오는 뭐 한 그쯤 말고는 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검사가 대표적으로 3명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그 대머리 아저씨하고 맞아, 그 맞아, 미추루기하고 이분 있는데 그 카르마 씨 있는데 카르마 씨가 미추루기가 이제 미추루기의 스승이죠. 미추루기의 스승이 카르마라 좀 따오지 않았나. 그 사람의 그렇지. 카르마 계파. 실제로 그래요. 물론 여기에 더 스포일러 했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 스승의 복장을 좀 따온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뭐 배우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시리즈에 이분 저기 딸도 나오는데 딸 외에 검사들도 보면은 복장이 또 그렇게 안 겹쳐요. 오히려 개성도 넘쳐요. 뭐 웬 조로가 있어 저기. 네, 복장이, 이거, 복장 얘기하면은 솔직히 이 법원에서 입을 수 없는 복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스포긴 한데 고도검사는 너무 그 SNK스러워가지고. 이게 맛이 근데 솔직히 그 나로도 머리부터 말이 안 되긴 해요. 왜 깔끔하고 좋잖아. 머리 뭐 증거나 안 남기시겠던데. 그 사수 옷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러니까 사수옷 어떻게 할 거야? 야 그냥 눈이 즐거운 그. 어떻게 보면 그 슈렉의 팬티랑 같은 재질이지 예?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 취향이셨군요, 두 분 다. 좋아. 그랬군요. 마음에 들어. 여러분은 지금 레트로 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얘기하자면 요 게임에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그런 말이에요. 3편의 그 토노사멘.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그게 아무튼 그 거기 나오는 빌런이 있어요. 심지어 범인도 아니야. 그냥 빌런이야. 거기 아줌마라고. 있어. 아줌마 그 경비 진짜 아줌마. 오래 나오거든요. 경비 아줌마 그 초반에 약간 분노하셔가지고 노홍철 같이 속사포로 막 떠드실 때 그거 보면서 자막도 막 빠바바바 가잖아요. 진짜 빨라요, 그거. 그러면서 야 이건 뭐 진짜 무슨 느낌인지 읽을 알겠는데 수가 없어. 솔직히 저도 안 좋아하는데 캡콤이 그 아줌마를 넣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분량 펌핑 시키는데 이 아줌마가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인정. 인정. 아니 심지어 나중까지 이름도 안 나. 진짜 오래 지나서야 나오거든요. 그 이름도 그냥 아줌마. 저 경비 아줌마 점점점. 참고로 이분이 스포일러 하면은 나로더 컬렉션 4대 나올 거예요. 맞아요. 계속 나와. 죽질 않아. 뭐 이렇게 해서 원래 또 어떤 작품에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행인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다가 또 신분 상승해가지고 계속 역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타임 크라이시스 예를 들면은 와일드독이 난 와일드독이 어쩌다가 계속 시리즈마다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보면은 그 양반 무엇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보스로 한번 나왔다 2편에서 또 나오고 3편에서 또 나오고 얘는 뭔데 대체 여기 계속 끼워 넣는 거야?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약방의 감초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게임의 재미가 그 아까 제가 약간 그 하긴 했는데 법정 처음 썼을 때랑 그 진상이 까발려졌을 때랑 다르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그치, 막 나중 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거품 이게 물고 확실히 쓰러져. 다른 그런 일반적인 소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게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액션 같은 게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좀 지루해질 법할 때 이제 그런 걸 보는 맛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다들 버틸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엔돌핀이 그때쯤 이제 투입됐다. 말이면 스팀팩 넣듯이. 이 게임에 어쩔 수 없는 영린이 하나 있는데 결국 이게 변호도 뭣도 아니고 그냥 꼬투리 잡기거든요. 사실 그렇긴 해. 근데 또 증거나 이거- 뭐 반박이나 이런 거를 좀 대입해서 했지만 결국 꼬투리 잡기긴 해. 이거 일부러 증거 아닌 거 딴 거 내본 적도 있어요? 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완전한 클로즈의 시나리오대로 이대로만 가세요를 하거든요. 네,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 게 뭐 증거물도 약간 해금하는 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처음에 증거물 던지면 안 되고 이 증거물 다른 증거물로 말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걸로 다시 이 증거물을 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꼬아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 스텝 1, 2, 3, 4를 이 스텝에 다 밟으셔야 합니다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탑지를 유발시키면서 동시에 헷갈리게 하는 건. 근데 그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줘서 그게 아니라 요걸 해야지라는 느낌이 연출나기다 보다는 네가 그걸 제대로 내야지라는 느낌으로 얘가 연출하니까 나는 도는 거지. 아니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막 몇 번을 하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이 게임을 원투에 클리어하실 수 있으면 구경 만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독해를 해야 돼 이건. 아니, 맞아. 약간 그거 느낌 있어요. 약간 그 화자의 주제를 말하시오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 시험을 이거 진짜 까놓고 말하면은 그건 선생님 맘이지. 그 진짜 작가의 주제를 통달을 한 건가 싶은 그런 문제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지. 출제자의 이거 의도에 달리는 게 많지. 약간 그 활자 중독이신 분들은 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좀 뭔가 텍스트가 있으면 한번 읽고 같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어서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던 거였거든요.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을 진짜 완벽하게 공략을 하려면 화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능력? 있고 그게 있어요. 그 꼬투리 잡기 전에 이있음 하기 전에 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다 해보고 지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공략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네. 다 별 다른 게 근데 없고요. 그게 베스트긴 해요. 참고로 이거 다 말해줘요. 튜토리얼에서 다 말해줘. 맞아요. 나로드군 이럴 때는 상대를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 알려줘 첫 장에. 그러니까 이게 변호가 아니에요. 변호가 아니고 그냥 트집 쫓는 그런. 꼬투리와 말꼬리가 늘어지는 이 역전 너 재판을 아까 이 얘기했는데 이거 너 아까 얘기했는데 너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지 않? 이거 이상하지 않아? 약간 근데 이런 시상초 이게 거라서. 변호의 초점보다는 사실상 용의자 검거 쪽이라.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게임을 그럼에도 레이튼보다 고평가하는 건 레이튼은 가서 수수께끼만 풀고 있어야 돼. 나는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보고 싶은데 그 얘기는 안 해주고 뭐 하루 종일 수수께끼만 붙잡고 있어야 돼서 저는 그러니까 이상한 제가 아까 마을이었겠지. 전에 레이튼 그게 얘기 나왔을 어쨌든 때 레이트는 교수고 이 양반은 변호사잖아. 직업이 틀리잖아. 제가 왜 레이튼 얘기가 나왔을 때 왜 갑자기 빵 터졌었냐면 그 게임의 결 자체가 너무 다른 게임인데 이거를 둘이 조율을 했다. 왜냐 추리물이라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붙여 먹어야 되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두 개발팀에서는 이게 좀 괜찮은 콜라보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림체도 너무 달라. 한쪽은 너무 몽글몽글한 유아만한데 여긴 너무 소년만하잖아. 그 신체 비율부터 좀 다르긴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니까요. 어쨌든. 뭐 마블 대 캡콤도 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캡콤도 SNK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철권대 스파도 있었는데. 하긴요, 뭐 철권이랑 리니지도 같이 노는 판에. 그러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SNK랑 호날두도 같이 놀던데. 호날두요? 그 아랑전설이구나. 아랑전설 신작에 호날두 나온다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역전재판.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전재판은 인터랙티브한 소설 좋아하신다면 추천하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책을 읽는 분위기인데 또 이전에 무언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텍스트만 읽는 것과는 조금 더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이 소설을 한 편을 읽는다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추리탐정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마음에 드실 만한 작품이 아닌가. 그게 아니시라면은 그냥 아마 뭐 캐릭터성으로 해보실 수는 있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리즈가 차서 이제 히스토리가 쌓였으니까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다. 게임이 정말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으로 입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정말 단순하잖아요. 뭐 아주 최소의 움직임으로 이제 최대 게임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대에 접했지만 약간 2000년대 초반에 그 감수성이 갑자기 몰려오는 게임이라고 봐요. 아, Y2K입니까?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게임에서 솔솔 나는 그 냄새가 있어요. 그 16, 3대4 비율 화질에 그 토노사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전대물 좋아하는 거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아직 2000년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전대물이라니 그건 특촬물이야. 그러니까 그건 축철물. 아까 용자물 갖다가 뭐라고 하시더니만 왜 맞아. 전대물을 또 요구하고 난리예요? 그거는 죄송해요. 제가 가면 라이더는 잘 안 봐가지고. 이런 지금 당신은
전대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 로치 씨의 결을 어떤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용정을 빨아서 구독시켜. 하루마 씨에게 역전 재판이랑 딱 그냥 오늘 녹음하면서 떠오른 건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과거의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최초의 게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무 와 거기까지 가요. 아니 이유가 딱 야, 그거야. 그거까지 갔다 간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라스트 오브 어스가 그러니까 딱 그런 게 있잖아요. 라스트 오브 어스랑 이 게임의 공통점을 말하라 그러면 엔딩은 정해져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글자판 라스트 오브 어스다. 봐봐, 뭘 해도 어쨌거나 저기 엘리 살려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마이오 가서 마지막에 살려야 돼. 되니까. 나 키워줄 거죠. 그거 들어야 돼.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가면은 구해야 돼. 무죄 판결 받아야 돼. 근데 확실히 나중 가면 그냥 그 나루도 그냥 양아빠잖아요. 그냥 그냥 먹이 키워 살리는. 맞아. 그래서 그치, 사무실 하나 받았긴 했는데. 그래서 글자판 라스트 오브 어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시간 주기 진짜 좋은 게임이거든요. 진짜 할 거 없고 뭐 하고 그리고 추리소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만한. 근데 이거 진짜 소설로 나오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아마도 뭐 스토리로 워낙 이제 그런 그 서정류나 이런 걸로는 많이 이제 부가 판권이 나오니까 아마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더 가볍게 보고 싶으시면 애니메이션도 있긴 합니다. 이게. 아니. 영어도 그건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그건 안 돼. 맞아, 영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는 저도 근데 일본이 게임이나 만화를 영화로 만드는 거 웬만하면 비추천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뭐 굳이 따지면은 저는 요 근래 그 애니메이션 어떤 귀무자 정도는 좀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 아니보세요. 사실은 뭐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느낌의 그 일본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 이제 뭐 영화든 뭐 애니메든 OVA든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아쉽긴 하죠. 우리나라는 오타쿠들이 차라리 오타쿠가 그렇게 많은데 차라리 제작사가 말고 오타쿠가 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괴물이 안도이 대학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 역전 재판도 그러면 타임 패러독스 같은 거 한번 만나. 에반겔리온 신극재판 마지막 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멘붕이 있고 이 뭐하자는 블레이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난 그거 극장에서 봤는데. 저는 에반게리온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 반응만 알아요. 만나서 들어오고 다신 보지 말자 약간 이런 식이라. 근데 그거 계속 재탕하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계속 보던데 그래도 왜냐면 그 맛이 그거에 대해 있어. 애정이 있으니까. 욕하면서 보더라고. 나도 그래도 욕하고 몇 번 더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예 묻고 뜯고 즐기려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전 재판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뭐 간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게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이 나시면 플레이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다는 전제 하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 역전 재판이었습니다. 자,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좀 많이 안타까운 소식,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레트로 피플 버전 2.0의 상담 멤버로서 함께 해온 뮤뮤 씨가 요번 회차를 끝으로 탐험을 멈추시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되게 많이 길게 왔는데 좀 먼저 나가서 아쉽긴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현생이 바빠지다 보니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계속 있고 싶지만 시간이 따라주지 않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비로시 계속 되면서 좀 이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어느 특정 시일에 불시에 기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 내가 맛있는 회차에 한 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럼요. 꿀 빨 수 있는 회차에는 한 번씩 빨대를 꽂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계속 이제 앞으로 뭐 매번 회차마다 뭐 물론 전에도 이제 가끔 이제 빠지는 상황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잠깐 빠지시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하차를 하시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앞날에 걸어가시는 방향에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박수로 응원을 하고요. 이제 나 없으면 이 방송 시컴시컴해지는 거야. 근데 원래 시컴시컴했어요. 네. 그러면 광고는 어떻게 되죠? 다시 녹음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완전히 나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 틈틈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긴급하게 소환할 때는 또 이렇게 또 빨대로 소환해가지고 목기 잡고 이렇게 끌고 올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살려주세요. 무서운 사람이었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자르기야? 그 제가 외부 반응을 봤을 때
그 광고에서 그래도 좀 분내가 난다시는 분들도 저기요, 있었거든요. 표현을 좀 그래도 예. 적당히 해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방송 이제 시컴시컴해진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조금의 한 줄이 내가 빛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나마 이래? 좀 설탕 같은 맛이 있었는데 흰김치 같은 놈만 나가지고 그런 의미로 광고 앞으로도 잘 써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암만요. 아무튼 미미 씨의 앞날에 저희가 많은 응원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미 씨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CHRP